네, 안녕하십니까. 자유전공학부 책임교수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코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유전공학부 학생중심 전공자율선택제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아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전공 자율 선택제의 일환입니다. 이는 학생 중심 교육의 어떤 혁신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학사 제도의 어떤 유연화 등등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교육부가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발표는 보신 대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 적성이랄지 관심 분야랄지 이에 대한 특별한 고민 없이 대학에 오고 단지 성적을 맞춰서 이제 대학에 오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중도 탈락하거나 이탈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어떤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서 특정 어떤 전공의 인재가 필요한 시기도 있었지만 또 시기가 또 지나버리면 또 다른 어떤 산업에 대한 요구가 생기기도 하고요.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 급변하는 산업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좀 유연한 어떤 대응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전공 자율선택제가 운영된다고 보면 될 것이고 또 우리 동아대학교 자유전공학부도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책임교수를 맡고 나서 사실 이렇게 좀 큰 어떤 책임 역할을 맡아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에 이 학생들이 제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사 제도, 우리 규정 이런 걸 다 찾아보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많이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25년 동안 1년 동안 책임교수 하면서 머리가 굉장히 새치가 많이 나고 흰머리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한 1년 해보니까 고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으나 많이 보람도 남고 또 어느 정도 지금 시스템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좀 안착화됐다고 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자신감 이런 것들이 붙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면은 다 알다시피 교육부에서 주로 이제 그 국립 대학들 그리고 수도권 대학들 위주로 해서 많게는 점차적으로 20%, 25%, 30% 이렇게 자율 전공 선택제의 비율을 높여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건 좀 글자가 좀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대학들의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그 비율이고 또 우리 학교가 구석에 좀 돼 있는데요.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우리는 50명 정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자유전공학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인원 수는 점차 조금씩 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는 50명 정원입니다. 자유전공학부는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컬 리더를 양성을 하고 그리고 기초 역량 그리고 융합적 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전공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도전할 수 있는 그 인재 역량을 기르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오른쪽입니다. 다음과 같은 5가지 커든 전략을 취했는데요. 교과과정, 교수지도, 상담 서비스,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등을 알차게 구성을 해서 이 학생들이 선배 없이 무전공으로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고 세밀하게 관리가 되고 상담이 받아서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운영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교과 과정표인데요. 이걸 다 설명하기보다도 우리 자유전공학부는 1학년 동안 자유전공학부를 거치고 그래서 전공 탐색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을 해서 그 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학생들을 관리하는 이 교과 과정 표입니다.
자, 그리고 교과과정도 중요한데 아마 저희 생각에서는 교과과정 이외에도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브릿지 아카데미 캠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비대학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와가지고 적응하는 오리엔테이션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욘드 더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 탐색 특강 위주의 그런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어떤 멘토들, 역할 명사들을 초청을 해서 전공 특강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비욘드 디 체험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산업체들에서 실제 우리들이 배운 전공 지식이랄지 대학에서 받은 지식들이 어떻게 산업체에서 쓰이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해보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으로 넘어가서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 선택한다는 이점은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선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선배가 없다 보니까 교수와의 상담이랄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래 논높이에서 상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이 전공하고자 하는 그 학과의 선배들, 2학년 이상의 선배들과 매칭을 시켜서 대학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학과에 대해서 최대한 눈높이에서 멘토링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욘드 디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은 저희가 특히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이 팀을 이루고 1년 동안 자율적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탐구해 나가는 자율 탐구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을 1년 동안 꾸준히 교수님과 연계를 가지고 꾸준히 진행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자율 탐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욘드 디 자율전공 설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학생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등등 1년 동안의 대학생활의 모든 것들을 자기 어떤 전공과 진로라는 목적 속에서 배치하고 설계해 나가는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들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은 내용이네요. 예. 특히 저희는 학생 지도 책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배들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 그리고 행정실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도교수 면담 같은 경우 보통 의무적으로 교수님들은 1년에 그 2번씩 한 학기 한 번씩 학생을 지도 학생을 면담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유전공학부 교수님들은 1년에 그 4회, 그러니까 한 학기에 이 2번씩 비중을 높였고 또 그리고 학생 성격 심리 전문가 재해석 및 면담 체계를 우리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센터들,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도 아까 설명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항시적으로 행정실에서 면밀하게 학생들을 관찰하고 상담을 실시를 좀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준비를 하고 학생들을 받았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학년도 지역 대표 사립대 입시 경쟁률 비교하는 표가 맨 상단에 와 있는데 우리는 7.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평균보다 조금 높은 그런 이제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입시 결과 교과 등급은 한 3.5등급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출신 지역을 좀 보게 되면은 주로 부울경 지역에서 주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올해 온 학생들은 전라남도
뭐 경북 여기서도 많이 오고 지난해보다 조금은 더 좀 전국화됐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특성이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는 대학들에서 가장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좀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중도 이탈률, 중도 탈락률입니다. 그러니까 휴학을 하고 뭐 반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되는데, 자 저희는 가운데 표입니다. 전국 50명이 들어와서 전공 선택을 42명이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질병 휴학으로 휴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병역 휴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휴학 3명, 그리고 자퇴 재적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자퇴 재적이 이제 중도 탈락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단순 계산하자면은 한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휴학 같은 경우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은 한 뭐 12%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조사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이탈률이 한 17%에서 18% 정도로 집계가 보통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집계는 힘들기 때문에 나와 있는 어떤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동아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중도 탈락률은 좀 준수하게 좀 방어를 잘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맨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전공 선택 결과인데요. 여기 보면은 사회과학대학이 15명, 그리고 경영대학이 10명, 공과대학이 5명, 그리고 디자인 환경대학, 뭐 소프트웨어 대학, 건강과학대학, 석당인재학부, 국제대학 이렇게 되는데, 주로 사회과학대하고 경영대학 쪽에 많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학은 어느 특정 학과에 학생들이 이렇게 편중되는,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에서 이 정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특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들이 한 20% 정도가 이 학과를 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특정 학과의 편중 문제는 저희가 신경을 쓰면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전 방안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자유전공학부를 좀 알차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타대학 사례 연구입니다. 타대학들은 어떤 방식으로 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중도 이탈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사례 비교 연구를 주기적으로 할 예정에 있고요. 비교과 프로그램 단계별 고도화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1년을 한번 해보니까 학생들이 좋아하고 만족해하는 프로그램이 뭔지가 지금 파악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D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전공 진로 특강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전공 특강 프로그램을 1.5배 이상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제가 야심차게 저희가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욘드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인데, 1년 동안 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을 하고 자율 탐구하는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학교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제때 안 나오고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좀 뭐랄까, 약간 좀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교육부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유연하게 좀 운영을 할 그런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 밀접 관리인데, 여전히 학생 상담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교수, 학생, 그리고 그 전공, 희망 전공의 어떤 재학생들 상담 체계 구축하고, 또 이제 처음으로 1년 25학년 신입생들 선배가 생겼기 때문에 이 25학년도 그 학생들과 26학년도 신입생들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학생 밀접 관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학부 운영평가 동안 보완 체계는 여러 가지 회의들을 통해서 미비한 점들을 계속 검토하고
보완할 생각이고요. 학부 홍보, 유튜브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학부를 좀 널리 알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고 창의 인재를 육성하며 특히 중도 탈락을 방지하는 데 큰 신경을 쓸 생각이고요. 또 사회 산업계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교육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 중심 교육의 교육제도 혁신에 대해서 저희가 이바지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1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열거한 것인데요. 자, 1년 동안 우리가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해 본 결과 1학기에 전공 입문 교과목을 가급적 듣지 말고 2학기에 들어라고 좀 안내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뭐랄까요, 개선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에는 26년에는 1학기에도 학생들이 전공 입문 성격 교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학과 편중 문제는 저희가 두고두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할 생각이고, 특히 이른바 비인기 학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전공의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 실질적으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선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5년도 그 학생들을 우리 그 26년 6학년 신입생들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새 학기를 26학년도를 보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좀 길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